대한민국의 열정과 긍지를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세계를 잡다입니다. 네, 넓고 기회가 많은 해외 취업이니만큼 그만큼 국내에서의 꼼꼼한 준비가 또 필수인데요.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외 취업 전문가 이솔의 박창규 대표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요즘 많이 더운데요. 우리 대표님 어떻게 휴가 계획 있으세요? 아니면 그러게요. 갔다 오셨습니까? 못 갈 것 같은데요. 너무 바빠서. 지금 상반기 공시가 끝나고 우리 또 대한민국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런 멘토들이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멘토링을 계속 개최하다 보니까 휴가 천천히 가죠. 그래요. 네. 이렇게 또 바쁠 때는 일 열심히 하시고 천천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도 받으셨으니까 네, 건강한 마음으로 다녀오십시오. 네. 예. 자, 휴가도 미루실 만큼 이렇게 바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참 빠지지 않고 K-무브 그리고 해외 취업에 관련된 행사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또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번에도 좋은 행사가 한번 있었는데요. 네. 제가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이제 담당자분들이 직접 다녀오셨는데요. 네.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서 우리 취업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상북도 취업 박람회에서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박람회였는데요. 네. 우리 이번 행사에서는요, 우리 경상북도 교육감님이 직접 그 글로벌관을 지원을 해주실 정도로 우리 정부 지자체에서도요,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었고요. 매년 그 진행되는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서 우리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우리 고등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긍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방금 화면으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좀 나갔는데 이게 그날 관련 자료인가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직접 진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예전에는 그 조기 유학이 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조기 해외 취업입니까? 그렇죠. 요즘 조금 붐이 많이 바뀌죠. 청년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우리 젊었을 때부터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서 조금 사회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진출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비자적인 문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신에 우리 고등학생들은요, 싱가포르나 어디 중국 그리고 호주 등과 같은 곳으로도 많이 나가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실제 우리 싱가포르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하고 전화 연결도 했는 것처럼 이제 이쪽 싱가포르 쪽이 요즘 대세라고 보실 수가 있죠. 싱가포르이 대세다. 이제 고등학생들한테는 싱가포르이 대세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미국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실 때 미국은 학사 이상이어야지만 취업 비자가 발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은 학사학위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이 미국을 진출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이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현장 실습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미국을 가서 연수도 받고 이제 현장 실습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스타 비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광 비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게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하는 글로벌 현장 실습은 3개월간의 현장 실습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국에서 정식 취업 비자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학사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거의 조금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조금 주시를 좀 하셔서 우리 정부나 아니면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런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비자 정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글로벌 현장 학습으로 우리 고등학생들이 미국에 갈 경우에 그 취업으로 그 후에 연계가 되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현장 실습만 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꼭 어렵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 고등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비자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금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는 비자인데요. 그게 미국의 산업 연수 비자인 H3라는 비자입니다. 이 H3 비자로 진행을 하면요, 우리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미국을 진출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점이 좀 문제고요. 그리고 조금 더 꼼꼼한 준비도 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그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으로 선호하는 국가 중에 이제 1위입니다. 자, 그러긴 하지만 이게
참 얘기 들어보니까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비자가 참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도 미국 취업 안내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리즈 편으로 오늘 이제 3편이 들어가는데요. 네. 다시 뭐 말씀드리자면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국가 중에서 미국이 가장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선호하는 국가 중에 최고의 국가이고요. 그만큼 네네. 인기가 많은 만큼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 미국 산업연수 비자인 H3 비자는요, 조금 이따가 안내 드리고요. 먼저 저번 시간에 제가 미국 정식 취업 비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미국 J 비자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를 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국 정식 취업 비자입니다. H1B 비자는 1년에 딱 한 번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제 기억에 한 일주일이면 거의 마감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구직자들이나 고용주 기업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주셨거든요. 그 대안이 이제 J 비자인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네. 네, 정확하십니다. 미국 정식 취업 비자인 H1B 비자는 미국 회계 기준일인 10월 1일 전 6개월 전에 신청을 하셔서 네. 이제 추첨식으로 선발이 되는데요. 약 한 6월 말에서 7월 초면 이제 추첨이 끝납니다. 그리고 8월에서 9월 정도에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입국 허가서를 발행이 되고요. 그 서류를 가지고 우리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고 출국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선발 인원에 비해서 지원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떨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이 기간을 놓쳐버리면 다음 해까지 또 기다리셔야 그렇죠. 되고 문제는 이제 고용주들입니다. 예, 고용주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는 비자가 이 J 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 구직자들하고 1대1 멘토링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멘토링 할 때 첫 번째로 보는 게 지원 자격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비자 발급 가능이 여부가 있는지도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국내 취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채용 공고가 있으면 지원을 하고 합격이 되면 이제 뭐 일정한 기간에 나와서 근무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미국은 이렇게 합격을 해도 그렇게 바로 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절차가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똑같죠. 예, 우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해당 국가에서 거주를 하시려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자 발행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1960년대에서 70년도에 미국 국가를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미국 문화교류 정책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 문화교류 비자인 J 비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J 비자는요, 우리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미국으로 연구년 가실 때도 활용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방문 학생으로 교환 학생으로 가실 때도 이 J 비자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 J 비자 안에는요, 총 12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그 K-무브 멘티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한테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가 바로 이 인턴십과 트레이니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자를 활용을 좀 하실 수가 있죠. 네. 네. J 비자는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 교류 비자인데 이 12개의 세부 카테고리 중에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인턴십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인턴십, 트레이니라는 부분이 적용이 되는데, 자, H1B 비자는 1년에 한 번 신청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우잖아요. J 비자는 그럼 신청 기간이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연중 무휴입니다. 오. 네, 신청을 하시고 고용주가 채용만 하시고요. 네. 고용주의 자격만 만들어지면 J 비자를 미국 국무부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1년 365일 언제든지 받으실 수는 있는데 그 또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좀 안타까운 건 저희가 뭐 미국 국무부 전산 오류 시스템도 문제가 있었고요. 네. 우리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메르스 영향 때문에 지금 이미 6월 달에 출국해야 되는 친구들이 약 6주에서 한 8주 정도 조금 딜레이되는 상황도 조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채용이 확정이 되더라도 우리 고용주가 어떤 비자를 이제 스폰해 주느냐, 즉 보증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입국과 근무 그 기간이 다 형태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미국 J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이원화 절차에 따라서 미국 국무부 그리고 미국 이민국, 미국 대사관과 같은 이런 절차를 충분히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합격을 되고 나서 이제 비자를 받아야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정말 비자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비자 중에서 이제 J 비자를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똑같죠. 뭐 미국 취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네.
미국 고용주께서 미국 정식 취업 비자를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할지언정 네. 미국 정식 취업 비자인 H-1B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건 이제 아무런 무용지물이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J 비자로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 해에 H 비자로 다시 터닝하는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취업이 확정이 됐는데 네. 어렵게 정말 확정이 됐는데 비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만큼 난감한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네. 작년에 이런 피해 사례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 하는 그 해외 취업 박람회에서 이런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취업 박람회를 하시면 저희가 행사를 개최를 할 때는 현지에 있는 고용주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내한 면접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구직자가 미국에 있는 고용주들과 함께 해서 채용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용주는 일정 그 부분의 연봉을 제시를 하고 비자 역시나 H-1B 비자를 스폰을 해줄 테니 비자 발행을 직접 혼자서 해라. 그리고 들어와라. 입국을 해라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때 시기가 5월 달과 10월 달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H비자는 4월 달에 신청을 한다고 그랬죠. 네. 근데 제가 채용 확정되는 시점이 5월이고 10월입니다. 두 번이나 걸쳐서 이런 네네.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J비자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고용주는 J비자는 받지 않겠다. 네, H로 들어와라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런 길이 없었죠. 결국에는 고용 취소가 됐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유, 네. 비자를 뭘 받겠다고 이제 고용주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네. 예, 그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그 임금도 다르고요, 또 보호되는 권리도 다를 텐데, 자, 이 H 비자를 받아서 취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J 비자를 받게 되면 어떤 직원이나 고용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 그런 거 없을까요? 어떻게 양해를 해줍니까 고용주가?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 지금 예. 현재 한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이제 기업인데요. 네. DNS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미국 괌에 있습니다. 괌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그 한국인 경영 지원 담당자를 채용을 하는데요. 네. 지금 이미 금년도에는 이미 지금 벌써 7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미국 정식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났죠. 네, 그래서 우리 고용주가 H 비자를 받지 말고 J 비자를 스폰해 줄 테니 J 비자로 입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먼저 제시를 하셨는데요. 문제는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일도 같이 해보지 않은 우리 한국인 직원을 채용을 하면서 미국 정식 취업 비자를 스폰해 준다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정말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네. 쉽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J 비자로 먼저 입국을 해서 네. 근무를 해보고 내년에 H 비자로 터닝을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J 비자로 먼저 입국하는데 시간당 급여가 최소 9불부터 최대 15불까지 지급을 하고요. 6개월 이후가 되면 연봉 5만 불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기업의 이제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J 비자를 활용하는 건 미국 역시나 이것도 하나의 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 비자를 받기 힘들면 먼저 J 비자로 들어가서 취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형태로 풀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DNS라는 회사에 이제 예를 들어서 비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신 건데 지금 경영 지원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회사 소개 좀 더 해주시겠어요? 네, 정식 명칭은 DNS 코퍼레이션입니다. 현재 괌에 있죠. 네. 괌도 역시나 미국령입니다. 그렇죠. 알래스카도 미국령이고요. 네. 그래서 괌이나 알래스카로 가시더라도 미국령이기 때문에 미국 비자를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괌 정부로부터 약 15년간 그 괌 정부의 주택 보급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을 수주를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보시면 미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채용 조건들도 쭉 좀 살펴봤었는데 전공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전공을 제한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해외 취업을 하실 때는 무조건 내 전공과 부전공, 그리고 복수 전공 혹은 경력, 그리고 관련 스킬이나 자격증이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필드가 맞거나 아니면 직무랑 연결이 되어야지만 비자 발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특히 이제 제일 까다로운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비자 연결이 안 되면 전공 연결이 안 되면요, 이 비자 발급 자체가 제한이 걸립니다. 네, 역시 비자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참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나라인데도 되게 까다롭네요. 네. 자, 비자 발급에 그리고 또 이제 돈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이제 너무 많이 들면 부담이 되는데 어느 정도나 돈이 들까요? 많이 들죠. 그래요? 네, 미국
정식 취업 비자 받는 데는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따지면 약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 얼마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요? 그래서 상당하네요. 이제 고용주들이 많이 좀 스폰을 해주시는 네. 케이스들 찾아야 되는 거고요. 네. 제2비자 역시나 일정 부분에 비용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 K무부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부 지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죠. 2천만 원 대줘요? 그까지는 안 되고요. 근데 그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요.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 지원금이 필수일 것 같아요. 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제가 방송 초반에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 K무부 사업단에서는요, 우리 만 34세 미만의 대한민국 청년이면 그 K무부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단순 노무 직종을 제외를 하고요. 또한 연봉 2,400만 원 이상일 경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과 부모님이 건강의료보험을 매월 납입을 하시죠. 매월 건강의료보험료를 36만 4,135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36만 4,135원 미만인 경우에는요, 이런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 네. 고등학생들의 그 미국 진출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런 회사들이 취직을 할 수 없는 건지 차별을 하는 건가요? 학력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뭐 H비자도 그렇고요. 네. J비자도 그렇고 네. 우리 안타깝지만 고등학생들과 네. 전문대학교 졸업생들은 이 H비자나 J비자 발행 제한 규정에 들어갑니다. 약간 학력 차별 같은데요. 아, 그건 아니었는데요. 네. 약 한 3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이제 미국 정부에서 조금 그 제한을 좀 뒀는데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문 학사들도 충분히 미국을 갔었는데 3년 전에 이제 제도가 조금 바뀌면서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들과 전문 대학생들은 전문 교육과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는 근거 하에서 이 비자 발급 제한을 조금 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타깝지만 어쨌든 네. 고등학생이나 전문대학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제한되는 경우가 또 있고 또 다른 경우에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생이나 전문 네. 대학생들도 이제 J비자나 H비자가 발행 제한에 있는데 또 네. 하나가 신체 접촉이 있는 직무 분야. 예를 들어서 뭐 뷰티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 J비자가 발행 제한을 두고 네네.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2000년도 후반까지는 좀 괜찮았는데요. 2000년도 후반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조금 터졌냐면 특정 직무 분야에 그리고 특정 산업 직종에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치중돼 있을 경우에는 이 미국 국무부에서 비자 발행 제한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치기공사라는 직업이 있죠. 치기공사들이 미국으로 많이 진출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치기공사 직업군에 그리고 치기공사 산업 직종에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좀 포진을 하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우리 J비자 발행 제한을 만들어놨던 것도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지금 비자 발급 제한이 예상이 되는 직무 분야가 이 패션 디자인과 주얼리 디자인 직무 분야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패션하고 주얼리도 이쪽 전공자분들도 뭐 미국으로 많이 진출을 하는데 그쪽 수요가 자꾸 늘다 보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조금 제한의 가능성이 지금 조금 있고요.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건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 대학교에서 졸업을 한 친구들은 미국 취업을 목적으로 다시 미국 J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또 비자 발급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유학생들은요, 꼭 졸업하시기 전에 OPT라는 제도를 신청을 하시고 네. 취업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취업에 있어서는 정말 뭐 네. 다른 해외 취업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비자가 굉장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꼭 꼼꼼하게 정보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유학생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H1B 비자는 발급비도 비싸고요. 이렇게 조건도 좀 까다롭고 이러면 J비자를 이용해서 다 취업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녹록치 않은가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J비자 자체가 문화교류 비자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대학교를 뭐 전문대학이나 산인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려면 최소 미국에서 2년에서 4년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 대학교를 다닌 외국 유학생들은 이미 미국 문화에 대해서 모든 걸 체험했다라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미국 J비자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더라도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으로 해서 약 한 2년 정도의 미국의 경험이 있는 분들 역시나 미국 J비자 발행이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조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무부 세계를 잡다 이렇게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좀 예고를 좀 드릴게요. 네. H3 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네. 졸업생들이나 네. 아니면 우리 현재 그 전문대학교 졸업생들이 미국 진출을 못 하는데요. 네. 미국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산업연수 비자인 AC3 비자로 미국을 네.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발음이 참 네, 좋으세요. 저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요, 제가 미국의 채용 정보별로 내가 이력서나 자소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오. 예, 면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시간 채용 정보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들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좌절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등학생분들이나 뭐 전문대학교 재학생, 졸업생분들은 이 좌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H3를 이용하면 또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충분합니다. 네, 갈 수 있는 길이 꼭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ETS라는 회사하고 연간 50명의 고등학교 졸업생과 그다음에 전문대학교 졸업생들을 채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서 약 11월 정도에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보도 다음 주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좀 해외로 취업을 잘해서 정말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솔의 박창규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